네, 먼저 이건희 대표께서는 오늘의 상승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심하게 빠졌던 생각보다 우려가 컸던 아시아 시장 전반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밤 사이에 또 오늘 새벽에 멕시코와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와 관세 관련돼서 유예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거고요. 기조를 읽은 거죠. 관세를 생각보다 25% 진짜 부과해 이렇게 하고 놀랬던 부분들이 이게 협상용이었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국내 시장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2월 달 내내 아마 관세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지속될 텐데 국내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충격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도 세부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협상을 과정을 통해서 완화될 거다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 충격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추세 우리가 1월 달에 굉장히 상승 추세를 갔다가 2월에 지금 1월 말 2월 초 두 거래일 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세 전환하면서 올해 다시 한번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섹터 어제 사실은 바이오 섹터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사실 그냥 덩달아 빠진 거죠. 어제 분위기 안 좋았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 선물 관련돼서 연동돼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시 원 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회복력이 강하다라는 거는 오히려 바이오 쪽은 오히려 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도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잘 나오면서 또 기대감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반등이 전 섹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등 추세는 내일까지 단기 뷰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어서 김성훈 이사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이것을 일단 사법 리스크 완화에 의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오픈 AI와 협력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장기 추세는 어떻게 그려가는 것이 좋은 건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장중에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냥 그동안 좀 질질 따라다녔었던 사법 리스크 하나가 조금 해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1심 역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의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설마 유죄가 나올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다른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최근에 갤럭시 S25 시리즈를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평가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레거시 드램의 어떤 귀환, 레거시 드램의 업황의 회복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시세 흐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샘 알트만의 어떤 방안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지나가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오픈 AI가 준비하고 있는 신규 AI 기기에 대해서 파운드리나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주가의 경우에 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2월 내내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이번 연휴 동안 이구안신을 통해서 휴대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상당히 좀 급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은 갤럭시 S25의 어떤 판매 역시도 생각보다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분기, 3분기가 레거시 드램의 어떤 방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흐름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의
그 시장을 지배하는 테마 이슈라고 하면 샘 올트먼의 방한일 겁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키워드에 시장 반응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로봇 키워드가 나오자 로봇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양자, 의료, AI, AI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우선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다소 이 종목의 연속성들 일부 섹터의 경우에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먼저 샘 올트먼의 방한 이후에 이 GPT를 활용해서 의료용 AI를 좀 개발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의료 AI 관련 섹터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 더해서 딥시크 출시 이후에 저비용 AI 모델의 구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으로 좀 작용됐던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긍정적인 수급으로 좀 이연됐던 그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주시해 보면 당분간 AI에 거는 이런 기대감 또는 내러티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별적인 어떤 관점에서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관됐던 그런 흐름들은 조금 더 연속성도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로봇주의 경우에는 올해 구체적인 어떤 상용화 계획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했던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 여기 더해서 LG전자라든가 SK 같은 기업들의 향후에 M&A 확장이라든가 가시화된 로봇 사업 전략들이 충분한 로봇주들의 어떤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오늘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도 반등을 합니다만 반등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건 그보다 중소형주의 반도체 소부당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파는 와중에도 일부 반도체 소부장을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좀 체크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건지 정영훈 과장의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가장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낙폭이 좀 컸다 보니까 좀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좀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딥시크 이슈 이후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컸었는데 최근에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찾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원 리스크가 이제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좀 나올 만한 좀 악재가 이제 소멸돼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조그마한 호재에도 주가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도 있죠. 좀 HBM 지금 올해 이제 퀄 테스트 통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빠르면 상반기에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관련해서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좀 센티멘트는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과연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될지 여부는 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단기적인 좀 반등 영역으로 일단은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죠. 시황센터 가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한 우리 시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오후장에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줄면서 장중 소폭의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방산, 우주항공주가 차지하고 있고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모와 원격진료, 5G가 보입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AI 의료와 CBDC, 틱톡 순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방산과 바이오, 조선주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AI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한 중인 샘 올트먼 오픈AI AI 최고 경영자가 의료용 챗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라든지 셀바스 헬스케어, 코어라인 소프트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트먼 CEO가 로봇 공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방한 이유도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밝혀 의료용 로봇주도 들썩였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네, 이어서 양자암호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르면 3년 내로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전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3일 빌 게이츠는 야후 파이낸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해 젠슨 왕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상한가 엑스게이트도 23%대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KCS와 IBM 플러스도 두 자릿수 강세입니다. 네, 이어서 방산주도 보겠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LIG 넥스원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방산주들의 온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전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경 공시를 냈는데요. 실적 성장폭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2%, 23.8% 증가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우주항공주들의 매기도 쏠리면서 방산과 우주항공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8%대, 코츠 테크놀로지가 6%대, 한화 시스템도 6% 강세입니다. 네, 이외에도 미국의 관세 우려와 관련해 하락을 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와 IT 대표주 등이 관세 조치 유예 소식에 나란히 상승폭을 켜내면서 전날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전일 상승했던 희토류 등 희귀금속 관련주들은 관세 유예 소식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샘 올트만의 방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관세 무풍지대 먼저 봐야겠네요. 이제 실적 기업들이 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독야청청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방산 이쪽에 일단 실적도 좋고 수급도 양호하게 포착이 되는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먼저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조정받았던 이유 자체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이제 어제도 좀 하락폭이 이틀 정도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8% 이상 상승하면서 전체 방산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면서 방산주들이 좀 좋아졌고요.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에 뭐 좀 작은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여전히 기대감이 좀 있는 우주 방산에는 좀 쉬어있던 종목들, 좀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금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에 좋았던 HVM 같은 종목은 오히려 또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섹터들은 우주항공 쪽은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게 많고요. 오히려 저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 관련돼서 오히려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지 매출의 증가폭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것 같고요. 방산주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어 있으면서 이쪽으로 좀 가는 모양이고, 또 유럽에 대한 관세 얘기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유럽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결국에는 협상 카드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방위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미국의 부담액을 더 줄이려고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은 당분간은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는 항상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IG 넥스원이 예상보다 한 20% 가깝게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내면서 역시나 이제 방산 쪽에서 계속해서 호시적이 나오는구나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조선과 방산 섹터 주가 흐름 계속 저희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고요. 긍정적인 평가 체크해봤습니다. 예, 올트먼 이야기 가야겠죠.
사실 예전에 방한했을 때도 이와 같은 성격의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올트먼 CEO의 입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들에 해당되는 테마 섹터가 하루 이틀 정도 좀 상승세를 시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려면 전제 조건이 그 기업 가치 변화를 이끌 만한 무언가 내용이 발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하고 대응 전략으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김성훈 이사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AI의 어떤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현재 밀리고 있고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게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간에서 22%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는 하드웨어, 반도체 하드웨어를 이제 버리고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심지어 카카오까지도 올라갔으면 거의 말 다 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실히 주도 섹터가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샘 얼트먼의 방안 역시도 이게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어떤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안의 어떤 이유가 나중에 보면 나오겠죠. 뭐 새롭게 뭐 AI 기기를 만든다던가 뭐 로봇을 하겠다던가 그런 뉴스는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새롭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그런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나온 시세만 놓고 본다면 카페24가 현재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마라는 것은 이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루닛, 뷰노, 신테카 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AI 신약 개발 관련 업체들의 어떤 흐름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는 음성 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리토, 셀바스 AI 같은 그런 음성 인식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게 실제 이게 수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테마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로봇도 체크 가능하실까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원한다.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다라고 이제 샘 올트먼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장중에 이제 일부 로봇 기업들이 상승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로봇 뭐 장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지 김성훈 이사님? 네. 뭐 실제 뭐 하이젠 RM 같은 종목의 어떤 실적과 영업이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의 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사봐야지 했다가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사지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말 그대로 이제 내러티브만 가지고서 주가가 시세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멀다 하고서 오늘 새벽에는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 로봇에 대한 트윗을 날렸고요. 또 오늘도 장중에 샘 올트먼이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테마라는 것은 뉴스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보시게 되면 그동안 못 갔었던 두산 로보틱스마저도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로봇 섹터의 경우에는 뭐 숫자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떤 시세의 어떤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내러티브 자체가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뭐 훌륭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놔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이 두 개의 어떤 테마의 경우에는 뭐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만 아니다라면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일단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TI 킴님께서 샘 올트만 누구 만나러 왔지 하셨는데 오전에 최태원 회장 만났고 오후에는 또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 이제 대기업들과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체크 먼저 해드리고요. 2차 전지 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일부 2차 전지 기업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함숨을 정말 돌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2차 전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배터리셀 3사의 주가 추이는 다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발표된 4분기 실적 데이터는 뭐 3분기 대비해서 실적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했던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대체적인 내용들은 뭐 고객사의 재고 조정, 뭐 일회성 비용들을 모두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출하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1분기까지 해당된 여파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가 좀 매우 낮아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뭐 미국의 연휴 기간에 발생됐던 IRA 관련된 어떤 이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문서가 좀 지시가 됐고 이 부분이 뭐 워싱턴 법원에서 뭐 제동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어떤 방향성들을 좀 명확해진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세액공제에 관련된 영향 여기 더해서 영업이익에 관련된 훼손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이즈를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긍정적인 부분에서 뭐 2차전지 소재사들 일부의 어떤 수급 반등이 좀 일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연속성 관점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유럽의 CO2,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유럽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월에 해당되는 규제 여부에 대한 시행 여부에 관련된 노이즈가 일부가 있었겠고 이 부분은 뭐 독일이 가장 현재 크게 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 체코의 경우에도 페널티에 관련된 면제를 가장 강하게 좀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해당된 리스크 구간들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좀 수급적인 부분들은 충분한 실적 개선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실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실적 적자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어제 뭐 포스코 피처엠 등 실적 발표 보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뭐 미국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지난해 매출 3조 원 돌파. 3조 클럽에 입성한 불모원 가겠습니다. 와, 요즘 그 음식료 사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고 수출 데이터도 좋습니다. 두부 등이 잘 팔린 그런 모양인데 영업이익이 한 50% 가까이 급증을 했네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뭐 헤드라인으로 뭐 3조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풀무원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뭐 3조 클럽 달성 뭐 이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됐었던 그런 좀 부분이었죠. 매출 부분은 사실 지난 3분기까지 실적으로 이미 올해 한 3조 원대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오늘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특히나 이제 풀무원이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지금 예상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2025년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또 국내 이제 작년에 한창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 국내 이제 K푸드 관련해서 국내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가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왔었죠. 그러한 부분이 역시나 지금 그동안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수출 증가에 대한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이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주면서 동반해서 해외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만큼 그렇게 가파른 뭐 성장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하반기에 다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풀무원이 이제 실적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K푸드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전사 이제 이익을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법인 매출 증가와 함께 이제 BEP, 즉 이제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 이런 뿌려놓았던 이런 씨앗이 이제 성과를 좀 발현할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성장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제 오리온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이번 4분기 이러한 실적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좀 실적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실적주로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또 평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무원, 삼양식품, 오리온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탑픽은 오리온인가요? 네, 단답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네네, 오리온을 역시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만약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좀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고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관세 전쟁의 여파를 하루 만에 벗어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양주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담았는데요. 아쉽게도 외국인은 1시 조금 전부터 코스피를 매도 전환했지만 그래도 상승의 빨간불은 다행히 굳건합니다. 오늘의 수급 특징주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무려 9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인데요. 물량도 상당히 많이 담으면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바이오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유한양행을 매수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오늘 4%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펴본 종목이죠. 이 관세에 자유롭고 실적도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LR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관도 보시죠. SK하이닉스를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오전장 가장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담았는데요. 오늘 샘 올트먼의 발언에 따라서 국내장 함께 움직이고 있죠. 오픈 AI의 한국 시장 첫 파트너사가 바로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와의 협력으로 카카오 생태계 전체에 대한 가치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카카오페이를 7거래일 연속, 카카오는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이틀간 강세였던 카카오는 하락 전환한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6%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 2차전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 각각 두 종목씩 사이좋게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1위 알테오젠 보시죠. 알테오젠은 1월 중반부터 상승세를 계속해왔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도 7%대 급등세고요. 추가적으로 외국인은 리가캠 바이오를, 기관은 ABR 바이오를 순매수하면서 ABR 바이오는 이틀째 기관 순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담으면서 2차전지 대장주 담았고요. 외국인은 카페24를, 기관은 숲 담았습니다. 기관은 의료 로봇과 의료 AI 대장주인 고영과 루닛도 오전장에 발빠르게 담았는데요. 고영은 아쉽게도 하락 전환했고요. 루닛은 8%대 급등세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또 특징 한 가지를 꼽자면 외국인이 바이오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에서는 유한양행,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이렇게 담고 있는데 HLB도 담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건희 대표님, 사실은 관세 문제가 여전히 수면 아래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세 문제가 수면 위로 한 번씩 계속 올라올 텐데 그럴 때마다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금리 급등의 쥐약인 바이오가 안 좋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 이제 캐나다, 멕시코 부과하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했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현황을 보면 오르지 않았습니다. 환율만 움직였고 채권금리는 오히려 음봉을 그렸는데 4.5%대까지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채권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이슈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협상 쪽으로 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한때는 5%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일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는 지금 국채 발행보다는 은행 규제 완화 쪽으로 이제 아마 뭐 선회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부담이 없다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시장 금리는 이제 약간 좀 꺾여 있지만 기준금리는 또 더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여부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폭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때문에 시장 금리 자체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이제 보면 그동안 이제 로열티 수치 관련돼서 렉나자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가 나고 타그리소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타그리소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 효능이 훨씬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주가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최근에 다시 또 빠졌는데 요즘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 관련돼서 이제 S 제형이죠. 이 제형 관련돼서 이제 권고가 나왔다, 승인 권고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병용으로 쓰고 있는 렉나자에 대한 수요가 더 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렉나자 관련돼서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알레르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 좀 바이오가 좀 이상하게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렌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반발 매수도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였고요. 코스닥 순매수 상위 기업 카페24 숲 보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카페24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존에도 정말 카페24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유튜브의 결제 플랫폼,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어떤 거대 플랫폼에서 결제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정말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어제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그동안 없었던 수급들이 다시 급하게 채워넣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엮일 수 있냐라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죠, 역시나.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실 때 맨날 우리나라 유튜브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끔 이렇게 더빙이 되어 있는 대형 유튜버들, 뭐 미스터 비스트가 좀 대표적이겠죠. 그런 대형 유튜버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성우를 고용해서 더빙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따로 올리는데, 자,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AI의 어떤 기능을 활용한다라면 이제는 언어의 장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우리나라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해외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를 보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제한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 역시도 지금 다시 한번 컨텐츠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카페24가 직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숲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엮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래도 어떤 좀 무게라고 할까요? 그걸 좀 놓고 본다라면은 약간 좀 2등주 혹은 3등주로 조금 좀 밀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카페24 쪽으로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카페24를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유망주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있는 제일일렉트릭을 이건희 대표께서 주목하셨고 또 다른 트럼프 트레이드 바이오 안에선 신테카 바이오 김성훈 이사께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중에 하나인 금융권 KB금융 변영인 대표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MC넥스 정영훈 과장께서 오후장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과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